decision I've ever made in my life. Just another day, always the same. 저는 그레이트 퍼시픽 레이스라는 대회에서 유나이팅 네이션즈라는 팀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것을 모토로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약 4,000km를 오로지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대회예요. 작년에 제가 이 대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런 도전을 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0살이 되면서 사업에 실패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자괴감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반복되니까 어느 날은 제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이랑 함께 살았었는데 아침만 되면 아버지가 제 방문을 활짝활짝 열어보셨어요. 혹시 네가 잘못됐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깜깜함 속에서 제 인생을 그렇게 질질 끌고 가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내가 태어난 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뉴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1980년 8월 7일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날 28살의 두 청년이 파랑새우라는 요트를 타고 대한민국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기사가 보였어요. 이 기사를 보는데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설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다. 이걸 내가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노젓는 작은 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작은 배면은 요트보다는 좀 저렴할 것 같고, 노저어서 태평양을 건넌다라는 게 미친 짓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가능하고 미친 짓을 한 사람이 있는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크리스 마틴이라고 영국인인데 이 친구가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레이트 퍼시픽 레이스라고 태평양을 노져가는 대회를 연달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나이팅 네이션즈라고 세계에서 4인 팀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니면 이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전을 미루면 평생 이걸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앞뒤 사정 보지 않고 바로 참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의 크레이그 해킷, 네덜란드의 안드레 키어스, 영국의 카스파 제퍼,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렇게 4명이 유나이팅 네이션즈라는 팀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개엄만 할 줄 알아요. 수영도 못하고요. 외국인만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회 참가 전까지 노라고나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온 친구들과 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제 인생 최대의 모험을,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출발일이 6월 7일이었어요. 작년 6월 7일이었는데 대회 본부에서 이틀 연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캘리포니아 근해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게 유람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험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는데 단지 근해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대회를 연기해?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대회가 연기될수록 제 체류 비용이 늘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추가적인 연기 없이 이틀 뒤인 6월 9일 날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출발을 하고 나니까 대회 본부가 왜 연기를 했는지 그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파도가 세게 치는 거죠. 배가 작다 보니까 파도가 옆에서 치면은 배 안에서는 그 들리는 소리가 뻥! 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배 부서지는 거 아니야?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또 배가 높이가 낮아요. 낮다 보니까 물이 쉽게 넘쳐 들어옵니다. 큰 파도가 한번 치고 들어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셨어요. 제가 그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지옥이었었어요. 물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분 1초도 마른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몸이 불어 있었습니다. 마치 태평양이 감히 니까짓 것들이 나한테 도전해? 이러면서 포기하라고 계속 파도를 치는 것 같았어요. 이 대회에 총 13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한 팀씩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출발한 지 첫날에 한 팀이 배멀미로 포기를 했고요, 열흘쯤 지났을 때는 계속되는 배가 계속 뒤집어지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두 팀이 포기를 하거나 구조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는 그런 와중에 2명이 노를 젓고 2명이 쉬는 것을 반복을 했었어요. 낮에는 1시간씩, 밤엔 2시간씩 교대로 노를 저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노를 젓는 거였었고요. 저는 팀원 중에서 덩치가 가장 작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는 7,000에서 7,500칼로리 정도 됐었습니다. 7,500칼로리면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가 하루에 평균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이 2,500칼로리예요. 3일치를 하루 만에 소비를 하고 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도 정신도 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제가 배멀미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5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들어온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20일 동안 성인 남자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태평양은 너무 혹독하더라고요. 대회 참가하기 전에 이 정도 고통은 있겠지? 아마 태평양이니까 이 정도는 힘들 거야 라고 했던 거를 완전 초월해 버렸습니다.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거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내 몸 성이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 속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배에는 위성전화가 있었는데 위성전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고 전화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하신 첫 마디가 준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힘든 것들이 계속 북받쳐 오르는 거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화 저 못하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쉬고 나왔어요. 잠깐 쉬고 나왔는데 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중에 카스파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호, 너 지금까지 밥 못 먹었어? 대회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가 밥을 못 먹었다고, 네 상황을 좀 체크해서 알려달래. 그런데 우리는 왜 네가 밥 못 먹은지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제 아버지하고 통화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통화를 끊고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셔서 대회 본부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초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옆에 있던 크레이그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준호야, 한국에 있는 너의 가족들, 친구들 소중한 거 나는 알겠는데 지금 너를 지키는 건 우리고 네가 지켜야 될 것도 우리야. 알겠어? 이러는 거죠. 오션 로잉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카스파가 배를 세우라고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는 절대 배를 세우지 않겠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배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를 세우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준호, 난 네가 밥 먹는 걸 봐야겠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출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준비했던 식량을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그날이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기 시작한 날이었었어요. 이렇게 바다에서는 창피한 일도 있었고 뭐 힘들고 지치고 그랬지만 애매한 일도 있습니다.